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이 예정돼 있던 때부터 자, 오늘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된다. 뭐 이런 여러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라는 건 늘 그렇죠. 시작해봐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늘도 그 예측은 모두 다 빗나갔고 재판은 파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것 보면 이재명 대표 측이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을 뒤집기 위한 노력 이거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판을 시작하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A4 용지 2장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배우자가 법무법인 해광 해임 의사를 밝힌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해광 측은 외려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변론을 해왔고 계속 신뢰하고 있다. 자, 이렇게 정식으로 해광 측을 변호인으로 쓰겠다는 뜻을 자필 입장문으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문서로 아예 재판부에 자필 입장문을 밝혔다.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해광 변호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사람은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해광 측으로부터 대신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나왔다. 근데 그 말도 믿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간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나 아니면 누구 외부 세력에 의한 장난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김형태 변호사라는 사람, 이 덕수라는 곳은 과거 뭐 민청학년 사건 등 이른바 이 민주당 계열의 뭐 좀 진보적 사건을 많이 변호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300만 불의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검찰 조서는 오랜 시간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진술 임의성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 인부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방북 비용에 대한 보고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했다 이런 진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온갖 뭐 옥중 편지나 뭐 이런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의 변호인단 해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온갖 파동을 겪었었죠. 그런데 여하튼 이재명 방북 비용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그 내용은 검찰에 의해서 이미 재판부에 제출이 돼 있는데 그걸 법정에서 증거로서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증거 인부서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다 뒤집겠다. 그거는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뭐 방북비용 대납 이걸 뭐 보고했다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원점이 되는 겁니다. 이 말대로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자, 그러면서 김형태 변호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뇌물죄 공소사실과 무관한 대북 송금으로 재판이 6개월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인다. 공소장에 없는 증인을 계속 불러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재판부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 이런 재판에 더는 변호인 조력을 할 의사도 없다. 이러면서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법정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재판부 기피 신청. 지금 이 재판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서 또 이화영 변호도 계속 할 수가 없다. 뭐 쉽게 얘기하면 거의 그냥 재판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은 변호인을 사임을 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변호인이 없어진 셈 아닙니까? 자, 이러니까 이제 검찰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 검찰과 막 고성이 오가면서 김형태 그 변호사가
뭐 얘기를 하고 이제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가고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재판부 기피 신청이나 증거 의견서에 대해서 피고인과 상의된 내용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읽어보지 못했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변호인이라는 김형태 변호사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 그 다음에 증거, 부인, 인부서 제출, 이런 걸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현장에서 다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의 의사대로 기피 신청은 취하했고, 증거 인부서는 접수를 거부한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오늘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럼 또 재판 진행을 못하죠. 그래서 오늘 재판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원래 오늘 재판은 김성태 전 회장하고 안부소 아태협 회장 이런 사람들 증인신문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꾼 진술,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그동안에 진술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또 하루 25일도 변호인이 없어서 미뤄졌고 2주 만에 열린 오늘 재판도 또 이런 식으로 변호인이 없어서 미뤄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22일, 다음 화요일은 광복절이니까 또 쉬고 22일, 또 2주 뒤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구속영장, 이것도 조금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또 생긴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재판은, 이화영 재판은 다시 7월 25일 상황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거보다 더 따지면 7월 18일 상황으로 돌아간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한 3주간, 다음 22일까지면 거의 한 달간 겉돌았다. 누구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 때문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단독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죠? 거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당장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측이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뭔가 지금 방해 작전을 펴고 있는 것 아닌가. 거기에 법무법인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단계다. 왜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뜻과 다른 내용을 법정에 가서 얘기하고 재판부를 혼선에 빠뜨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 이재명 관련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이 부분을 뒤집기가 실패하니까 법정에서 자꾸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혼선을 줌으로써 이 재판을 조기 결론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 일부 실토를 함으로써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빠지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과 그다음에 법무법인 덕수라는 곳까지 나서서 이재명 구하기 내지는 이재명 그 구속영장 미루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김 빼기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이 파행 재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적어도 오늘까지 재판에서는 본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 그것도 완벽하게 진술을 한 건 아니죠. 일부 부분적으로 800만 달러 대납 중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부분은 아직 제대로 진술을 안 하고 있고, 방북비용 300만 달러만 진술을 했는데 그것도 사전 보고인지 이런 부분은 현재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재판부에 그 진술 조서가 올라가 있다는데 그 올라간 진술 조서가 과연 어디까지인지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것이 이재명 대표한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은 맞는 걸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렇게 법무법인 덕수나 아니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극구 지금 재판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것으로 보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적어도 그에 관한 한 진술을 다시 뒤집을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또 2주 뒤에 재판을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에라도 이화영 전 부지사를 둘러싼 끊임없는 이런 공작적 행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진술을 좀 명확히 하고 뜻을 명확히 밝히려는 자세.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하고 같이 재판을 받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8월 22일이 돼야 이 재판은 정상화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원래 뭐 8월 중으로 뭐 구속영장 청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대북송금과 백현동까지 합쳐서 이렇게 되면 결국 백현동 문제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이 대북송금 문제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조금 더 아마 시점이 미뤄져야 하는 8월 말에서 한 9월 초쯤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 이화영 재판 파행이 다시 이루어졌고, 결국 상황이 7월 18일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참 뭐 재판이 거의 생물과 같이 움직이네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